자, 십천간의 오행운행. 그러니까 오행의 운행 중에서도 그러면 십천간, 십천간들의 천간의 오행운행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 이제 자평진전에 보면은 논 십간 십이지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의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읽고 가면서 이해하는 수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행이 있는데 어찌하여 또 십간과 십이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원문과 한글 병서를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문을 또 비교해서 음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무릇 음양이 있고 그 인연하여 오행이 생긴 것이니 그 오행의 안에 각각 또한 음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행이 있는데 또 어째서 십관과 십이지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오행이 목, 화, 토, 금수가 있는데 오행은 목, 화, 토, 자 이렇게 오행이 있다. 오행이 있는데 또 뭘 하고 십관과 십이지는 이건 대체 뭐냐 이래. 이건 뭐 필요하느냐. 자, 중요한 건 바로죠. 이거 우리가 목, 화, 토, 금수라는 오행 중에서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십관과 십이지인데 이때 쓰고 있는 십관과 십이지는 그 자체의 기능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랬죠? 서수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서수의 기능이다. 자, 이 서수의 기능인데 서수라는 걸 문자 그대로 숫자와 같이 이런 순서와 나열되어 있는 그와 같다. 그것 등이 이런 십관과 십이지가 거기에 목화토 금수를 배속함으로써 비로소 이 십관과 십이지들이 표현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표현을 나타내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십관과 십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무릇 음양이 있고 그 인연하여 오행이 생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누차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입니다. 음양은 최초에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동정이라 그랬죠. 그죠? 동정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동이라 하고 이걸 정이라 하는데 후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고쳤다고요? 예, 이거를 양이라 하고 이거를 뭐라고? 음이라고 부른다 이래요. 음양오행이 질서를 잡고 음양오행이 학설을 만들어 가면서 이게 동정운동을 우리가 음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음양이 있고 즉 동정이 있고 그리고 무릇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생긴 것이다 그랬어요. 오행이 그 다음부터 생기는 이유를 알았죠 그때. 자, 이게 동정운동을 해서 뭐를 한다 그랬죠? 사상을 일으킨다 그랬었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는 이제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아주 체득하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도 동정운동을 해. 사상도 역시 동정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동정운동을 한다. 비로소 뭐가 이렇게 동정운동을 함으로써 뭐가 생겨났다? 사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거는 사상은 뭐를 가진다 그랬죠? 이게 양미를. 그렇죠. 양이는 태극은 양이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양이는 동정이라고 했고 그 양이는 다시 사상을 갖는데 사상은 뭐를 갖는다 그랬다? 노소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노소를 갖는다. 그래서 노소를 갖는다. 이 노소라는 것은 결국은 한난조습의 기후로 변해요. 자, 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다? 이게 노양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태양이라 그래. 요거는 뭐라 그런다? 빙고. 노음이라 그런다. 노음이라 한다. 노음 또는 태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양. 아니, 여기 음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소음. 요거는 뭐예요?
양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소양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상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노양은 리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노양은 더워, 뜨거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로 표현되겠다? 이거는 불화로 표현된다. 요거는 뭐예요? 차가운 기운이에요. 응축되고 농축된 거. 요거는 뭐예요? 차가운 기운. 요거는 뭐다? 요거는 그래서 수로 표현돼요. 자, 요거는 뭡니다? 요거는 소양이고, 소음이고, 요거는 소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런다? 요거는 목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요거는요? 소음은 서늘한 기운이에요. 그래, 요거는 금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난 조습이 따뜻하고, 차갑고, 뜨겁고, 서늘하고, 이런 네 개의 기운이 일어난다. 여기는 그래서 나타나서, 이건 몇 행이 나타난 거죠? 사행. 그래요. 여기는 목화금수의 사행만이 나타났다. 사행만이 나타난다. 목화금수의 사행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목화금수 사행은 바로 어떤 거? 음양, 동정, 그죠? 이 동정을 포섭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것을 포섭을 해. 그래서 이걸 통섭한다, 그래. 이것들 융복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충기라 그래, 이런 기운. 이 끊임없이 동정이 운동이라는 이 동정, 음양과 사상이 통섭해서 이런 기운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충기 또는 뭐? 잡기 또는 뭐? 종기라 그런다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이렇게 충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종이라고 읽는다. 이거는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무슨 찌를충이에요. 찌를충. 그래서 왜 충동한다 그러죠. 충격한다. 그런 거 찌를충이에요. 찌를충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래요. 이거는 뒤얽힐 종자예요. 뒤얽힐 종자. 뒤얽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운이. 어떤 기운이? 이 사행, 목화금수와 음양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기라 그래. 그래서 이걸 잡평진전에는 이걸 뭐라 그런다? 잡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잡기다. 이 잡기라는 말도 역시 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섞여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뭐죠? 토의 토. 그게 진술충이라는 거예요. 진술충이. 그것이 진술충이다. 여기 이제 보면은 진, 술, 추, 미를 포함하면 이 진술충미가 보는 거예요. 각 집이라, 고장이라. 그게 뭐예요? 집? 목화금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목화금수가 분열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고 견제하고 도와주고, 그죠? 자, 그러한 쉽게 말하면 생해주기도 하고 또 뭘 한다고요? 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생이라는 건 뭐죠?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줬어.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다르지. 예, 다듬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호하는 것이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무릇, 동정, 음양이 있고 뭐가 생겼다? 오행이 생겼다. 이해가 안 나 이제요? 네.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경전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원리를 이해해라. 그 오행 안에 각각의 또 음양이 있다. 그 오행 안에 각각의 음양이 또 있다. 자, 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목으로 논하면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라. 응? 그 오행 안에도 각각 음양이 있는데, 그걸 목으로 설명해 보면은 갑과 을인데, 이 갑과 을은 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걸 목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목의 뭐다? 음양이더라. 목의 음양이다. 그래서 목의 음양인데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갑이라 하고, 또 을은 뭐라 그러죠? 그죠? 양갑이라 하고 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목, 간목. 그렇죠. 음목, 간목 이렇게 표현하죠. 자 보면 음목이고 자 음목이고 양목과 음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이 갑목은 양이라 그러고 을목은 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음양이다. 자 봅니다. 갑은 그 이유는 보면 갑은 을의 기래. 갑은 자 이 갑은 을의 기라는 거예요. 을의 기다. 을의 기다. 그리고 뭐 을은 또 뭐야? 이 갑의 뭐라 그래요? 질이라는 거예요. 갑의 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본 강의 오행이 또 나와요. 그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요를 이해를 하고 가죠. 그러니까 갑은 을의 기요, 을은 갑의 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의 갑은 을의 기요, 을은 갑의 질인데, 그러니까 갑과 을은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결국 목이라는 건데, 이것이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진행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와 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음과 양으로 표현하고, 갑과 을의 뭐 천간서술을 목에다가 대입을 시켜놨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방금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이걸 십간의 오행운행이라 그래가지고 십천간의 오행운행이라 해서 뒤에 바로 나와요. 그것을 잠시 당겨서 이해하고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 십천간은 자 봅니다. 갑, 을, 병, 정, 갑을 병정, 네.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자 십천간이 운행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목으로 한다. 여기서 오행이 있는데 어찌 또 십간과 십이지가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음양이 있었고 양이 그 양에서 사상이라서 사행이 나오고 음양과 사행이 합쳐서 충기가 되어 종기가 되어 그죠? 종기가 되어서 그것이 뭐야? 잡기라 그랬죠. 진술충미라 그랬어. 그게 토가 되는 모두 그래서 매탱이라 오행이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것을 오행이 생겼는데 그 오행에는 또 왜 각각의 음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목으로. 요게 뭐예요? 갑을이 다 뭐죠? 목이라는 거예요. 목. 이 목으로 나오면 이 갑은 양목이라 하고 을은 음목이라 하고, 근데 갑은 을의 뭐다? 이거는 기라는 거예요. 을의 기라는 거예요. 을의 기이고 을은 갑의 뭐라고? 질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이 갑은 을의 기인데, 을을 형성할 수 있는 기인데, 을은 갑에 의해서 이게 뭐야? 질로 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이 넘어가기 위해는 여러분 갑운동을 보자. 갑기를 한번 볼게요. 갑기고 요 낱낱이 비교를 하면 여기는 갑은 을의 기이고 을은 갑의 질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낱낱은 다 기예요. 그러니까 갑기 을기예요. 그러면 봅니다. 이 갑기라는 놈은 어디? 여기 보세요. 여기 뭐예요? 기토죠. 이 기토를 만나면은 갑, 기, 합을 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 뒤에 이제 토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우선 토로 변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청간합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선 갑은 기를 합하려고 그래요. 그게 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 방향으로. 그래서 그래 순행을 한다 그래.
양가는 그래서 순행을 한다. 그러면 양가는 뭐 한다? 네. 순행을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순행을 한다. 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은 좋겠는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가느냐? 이거를 갈 수 없게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방해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천간이 합을 하는 경우와 천간이 극을 하는 경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극은 이제 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천간의 충은 이제 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갑이 짝을 찾아서 그죠? 순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경금이 긍긍목하죠. 기억나나요? 네. 긍긍목하죠.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짝을 찾아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왜 못 가 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밀입자로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건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므리면 하나의 입자인 거예요. 하나의 입자. 근데 요 한 점 안에 요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고 이거를 오므리면 한 점이에요. 그냥 한 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요 뭐가 경금, 그죠? 이 경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못 가는 거예요. 이 못 가요. 이 가려면은 이제 여기 목이니까 이 병정은 뭐예요? 화잖아요, 그죠? 이게 목생화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순행을 할 수가 없어. 운행은 저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을이 을목이죠, 을목. 음목이에요. 아까 양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 음가는 뭘 한다? 이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 음가는 역행을 한다. 그래서 역행을 해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을은 뭐와 합친다 그랬죠? 을경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고? 지짝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찾아가니까 얘가 짝을 됐어요, 안 됐어요? 짝이 됐어. 짝이 됐으니까 같이 묶여졌어요, 안 묶어졌어요? 묶어졌다. 같이 묶어진 거죠. 이게 묶어졌으니까 얘가 이제 갑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면 갑이 을보단 먼저 있으니까 갑이 아주 막 단단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상적 나무를 자꾸 이해하다 보면은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른 명리가 안 되고 통변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을은 오히려 갑보다도 더 단단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 뭐예요, 이거는? 경금 덩어리와 함께가 됐으니 을이 어때요? 더 단단해졌겠죠. 훨씬 더 갑목보다는 그러니까 부드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나뭇잎이 한들한들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을이 더 이렇게 부드럽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자, 이래서 뭐야? 을이 오히려 갑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렇게 경금과 합을 하는 거예요. 경금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방해꾼이 생겼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목으로 논하면 갑과 을인데 목은 음양이다. 목의 음양이다. 그리고 뭐야? 갑은 을의 뭐라고? 기요. 을은 갑의 질이다라는 말을 이해했다, 안 못했다? 이해하게 됐다. 이걸 말이야. 오행에 뭐를 하기 위해서? 서로 지가 순행하기 위해서. 순환하기 위해서. 오행의 운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또 봅니다. 제천미생기 일유행어 만물자 가랴 제집이 만물 이 승자 생기자 을야 이랬네요. 무슨 소리냐? 하늘에 따른 생기가 유행하여
만물이 되는데 그것이 뭐다? 갑이라는 거예요. 자, 잘 봅니다. 하늘에 따른 생기가 유행하여 그랬네요. 어허, 이 무슨 소리냐 이거. 하늘에, 그러니까 즉 제천 하늘에는 이 생기가 되는데 이 소리인데, 이 생기라는 말이 왜 하늘에 이 생기, 즉 기의 생성이죠. 기의 생성. 다른 말로 기가 생겨나는데 하늘에 있는 거는 기의 생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우리가 천과 지를 논할 때 천은 뭐라는다? 동이라 했고 지는 그래요. 정이라 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이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은 음양과 오행의 이론은 모든 기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천은 동이라 하고 지는 정이라 하는데 이거에서 천은 여기도 표현하죠. 천수상이라고 설하세요. 천은 다른 말로 건이요. 지는 정과 동시에 곤이라 하고 다른 말로 땅이라는 건데 이 천에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생기니까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천간이라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간이 생겨나는 천간에 생겨난 기운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앞으로는 저게 이제 천간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천이 되는데 저기 보면 천수상이라 그랬네요. 천수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이 드리울 숫자예요. 하늘이 드리운 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드리운 상이다. 이 하늘이 드리운 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다시요. 그러니까 천의 생기라는 하늘의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기의 생겨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가 생겨나가지고 그래. 요게 바로 천수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이라는 말은 하늘이 드리운 상이라 이거. 하늘에 드리운 상을 요걸 생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드리운 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늘에는 그러니까 땅이 품을 수 있는 만물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만물의 부름. 그 기운을 가지고. 그 기를 생성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 이제? 바로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그 천수상들이 유행하여 만물이 되는데 그러네. 이 만물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만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땅으로 지로 내려와야죠. 그죠? 뒤로 내려왔을 때 그게 뭐야? 하늘과 천과 지가 뭘 한다고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천과 지가. 동정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음양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하늘에 생겨나는 그런 기운, 생기, 즉 천수상이라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걸 갑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십간의 서수를 갑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말이 아니라 갑을 그래서 목화시키는 거예요.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생겨 있는, 그죠? 하늘에 기운을 생성하고 있는, 하늘에 생성되는 그 기운, 천수상이라 그래. 그것을 땅으로 만물을 연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만물이 되는데 그게 뭐야? 갑이다. 이래, 갑이다. 자, 요걸 이제 딱 이해하면 돼. 그 다음 봐봐요. 땅에는 땅에 따른 만물이 된다 그러네. 아하.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하늘에 따른, 하늘에는 기운이 생겨나. 그게 천수상이라 했고, 땅에는 만물이 된다. 아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천은 동하고, 지는 뭐 한다 그랬죠? 정한다 그랬어요. 이 정이란 말. 동이라는 것은 내가 내려보서, 저기 딱 가는 거야. 나의 뿌리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탁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이라는 거는 그게 안 돼. 반드시 내가 품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자가 떠야 그때 비로소 내가 일어나. 즉 다른 말로
자, 여성이, 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남자가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무조건 그러면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 잉태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기간이 있어. 그게 뭐야? 배란기라 그래요. 기다려야 돼. 그 배란기가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그 배란 기운이 되어야 비로소 뭐야?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잉태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이다. 정이라는 거는 여기 대시라고 써놨습니다. 대시라는 말은 뭐냐?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운동이라는 건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동운동은 그냥 바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렸다가 이 생기를 그랬네요. 생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죠. 그죠? 하늘의 기. 하늘의 기라 그랬고, 이것을 이어받는다. 그런데 이 생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러면은 이 생기가 하늘의 기운이고 또 뭐? 갑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이 갑을 이어받아서 뭐? 발현하는 바가 그것이 뭐다? 을이더라. 이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확실히 이해됐죠? 네. 자,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더욱 세분해서 설명을 해보자. 더욱 세분하면은 생기가 곳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갑이요 그랬네요. 자, 더욱 세분해 보면 생기가,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천수상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의 원천, 그런 기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곳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갑 중에 또 갑이라는 거예요. 갑의 갑이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생기라는 게 쫙 있는데 내 생기가 여기만 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기도 내려가고 거기도. 자, 종으로 따진다고 보라면, 종으로 따지면 인간에 맞추고, 자, 식물로 볼까요? 보리, 콩, 밀 다 다르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 분산을 하는 거예요. 왜? 보리나 콩이나 밀이라는 그러한 고는, 정은 반드시 위에서 뭐? 보리나 콩이나 밀이나 자기와 같은 것끼리만 올 때 내가 연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어디 가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던져주고 저기도 던져주고 자기 기운들을 다 같이 이렇게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갑 중에 이게 곳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그래서 갑의 갑이다. 갑지갑이다. 갑 중에서도 또한 갑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생기라는 큰 틀의 갑이라면 거기에 세분해주면 밀, 콩, 보리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을한테 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갑 중에 또한 갑이라고. 그래서 그 생기, 이 생기가 응축되어 결성된 것은 뭐? 그 갑의 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갑의 을이니까 갑 중에 갑, 요 바로 이 갑의 을이라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갑이죠. 그죠? 전체 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더 세분하면 그래서 곳곳으로 분산, 요게 전체를 말하면 이제 이게 식물이라고 개문해요. 이렇게. 요 갑이라는 거는 보리라고 해요. 요건 보리 싹인 거예요. 이게 보리. 요렇게 해서 맺혀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응축되는 그 갑의, 요 갑의 을이 된다. 이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만물로서의 지엽이라는 게 뭐야? 가지와 잎사귀라는 거예요. 지엽은 을중의 갑이요. 을중의 갑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자면, 물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갑의 갑이라면 여기에 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가지에 달린 또 뭐예요, 이거? 나뭇잎. 이 나뭇잎. 이거는 또 뭐야? 을중의 을의 갑이라는 거예요. 을의 갑이요. 또 만목의 지지염렵은 을중의 을이다. 이게
모든 요 중에서도 보면은 또 많은 만목의 요 하나하나 낱낱이에 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쌀이나무 뭐 오만 그죠 등등의 감나무 배나무 이것들은 다 고기에 나오는 것들은 또한 뭐 그 지름 을 중에 또한 을이더라. 결국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늘에는 모든 그 기운을 생겨나게 하는 생동하게 하는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걸 천수상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을에게 그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진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을은 다시 또 을은 다시 또 그 갑을 기를 받아가지고 을은 다시 진화를 해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요 얘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해됐죠? 자, 또 봅니다. 자, 갑을 기준으로 보면 을은 입이 굽이된 것이고, 자, 갑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갑의 입장으로 보면은 을은 이미 굽이된 것이고, 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질이 이에 단단하다라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갑의 갑, 을의 갑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은 아까 그 뭡니까? 더 여기 있죠? 갑의 질이 이에 더 단단하다. 을을 기준으로 하면은 갑의 질이 이에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요 말이 갑은 을의 기이고, 을은 갑의 질이다라는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 제가 아까 제 천간 오행의 운행도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 고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의 의미는 바로 아까 제가 운행도 있죠. 오행의 천간 오행의 운행도, 그죠? 그 운행도의 내용을 이렇게 고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는 갑과 을이 있으므로 목의 음양이 구비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갑과 을이 있음으로써 목의 음양이 구비된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음양이 있는데 왜 또 천간과 지지가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양을 어디다가 비유를 했다? 10간과 12지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 대입을 해서 이 갑과 을이라는 말이 결국 목의 갑은 양, 을은 이것으로 했다? 대입했다 소리. 대입. 그래서 비로소 이 갑을병정이라는 그런 서수가 어떻게 됐죠? 갑을이 비로소 이제 하겠죠? 음양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이 비로소 음양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간의 음양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에는 그냥 갑을병정 이건 단순히 서수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음으로써 대입됨으로써 갑과 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갑을목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비로소 이런 거예요.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목이다라고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갑과 을을 갑을 가지고 일이라 하고 을을 갖다가 이라 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정의를 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명략은 숫자학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이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십천관의 순행과 역행운동, 즉 운행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봅니다. 자, 요 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이제 한동석 공의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직 이 동양학이 이제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동향이 깊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필독서다. 지금은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런 책이 있었구나라고 메모 정도만 해둬라. 나중에 심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필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십천간의 오운도 및 오운 대화도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바로 설명을 해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거는 천간의 합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요거는 요 자리에 다시 이거는 도표로 응용하기 위해서 전부 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만 요걸 봅니다. 설명을 했더니 요거예요. 요 갑기와 을기 그죠? 요는 갑인데 요 갑은 자기 짝이 있고 한번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십시오. 갑은 자기 기죠. 그래서 갑에다가 토라고 써놓는 거고 목이라고 안 써놓고 기에다가도 뭐라고 써놨죠? 토라고 써놨죠. 그죠? 그 다음에 봅니다. 을도 봅니다. 을을 자기 짝이 어디 있어요? 반대 방향에 경이 있죠. 그래서 을을 갖다 금이라고 표현해 놓고 경을 갖다가 금이라고 표현해 놓고 이거는 뭐야? 간합이에요. 천간이 끼리끼리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병합은 병정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화인데 밑에 보니까 분명히 화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병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수라고 써놨죠. 수. 그리고 병하고 마주보고 있는 신이 있죠. 신은 금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써놨죠? 수라고 표현해놨죠. 이게 바로 그 다음 정도 보십시오. 정을 화인데 정은 목이라고 표현해놨고 자기 짝인 임은 수인데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런 게 바로 이걸 대화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서로 간합하고 있는 화예요. 이걸 이 화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합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배우기 때문에 미리 예습한다는 생각하고 여기까지 한번 무기도 보죠. 무도 보죠. 무는 원래 토이나 무를 여기 화라고 해놨죠. 그리고 그 짝을 보세요. 무는 개는 수이나 개를 화라고 해놨어요. 비록 무와 개가 합하게 되면 뭐로 변한다고요? 화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봅니다. 이렇게 갑을은 전체가 다 뭐라고요? 이렇게 목이에요. 목. 그죠? 목이에요. 병정은 화이고 무기는 토이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이 갑기가 누구를 쫓아가려고 그랬다고요? 자기 짝인 기를 쫓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뭘로? 순행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보세요. 여기가 뭐야? 경금이 금금목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금금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있다 없다 방해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을의 짝은 어디 있다? 뭐 여기 을경합 자기 짝이니까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반대로 역행으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 경금을 갑이 넘어가고자 하는 거를 경금이 막고 있으니까 을이 자기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기 짝이라고. 자기 짝을 찾아가서 안아버려요. 이렇게 품어버려요. 이렇게 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야?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뭐가 됐죠? 더 단단해져서 진화가 되어서 어디로? 다음 단계 병정으로 넘어가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요 단계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가자. 자, 병정을 한번 병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와 같습니다. 병정은 화인데 병정은 화이고 그죠? 병정은 화이고 무기는 토인데 이게 화생토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봅니다. 병은 자기 짝지가 어디 있죠? 자기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신이. 얘를 쫓아서 무슨 행한다고요? 순행한다. 그런데 잘 봐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임수. 이 임수가 임극병을 하는 거예요. 수극화. 이거 극을 하는 거예요. 임극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가 꺼져버리겠죠. 불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잽싸게 정화가 정이 그죠? 정은 순행한다, 역행한다? 역행을 하는 거예요. 쭉 쫓아서 뭐 자기의 짝이죠. 이래 똑바로 맞잖아, 그죠? 자기의 짝인 임수를 어떻게 한다고? 딱 안아버려. 파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야? 실제로 불이라는 질화가 일어나는 거야. 질이 되는 거야. 이때까지만은 다 뭐예요? 화의 기야, 기. 기운이야, 기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천수상이야, 천수상. 천수상이야. 그런 기운들이 이제는 뭐로 되는 거라고요? 질로 변키는 거예요, 질로. 그렇게 해서 질로 바뀌어서 다음 단계 화생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화기가 있어, 화기. 화기는 아직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하다 뭐 하다가 없는 거야. 이거 아세요? 화는 따뜻한 거는 언제서 화가 되었을 때 따뜻한 거죠. 화기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지 따뜻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화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따뜻한 건 아닌 거예요.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기 전기라는 거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당연히 품고 있는 거죠, 기운은. 그러나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난로를 켜주면은 질이 된 거죠, 질. 그럼 따뜻해요, 안 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갑은 을의 질이라 하고, 을은 갑은 을의 기라 그러고, 을은 갑의 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다음 단계로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화도 부분은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전부 다 내가 벽궤도라든지 이런 거, 24산도는 이런 강의 중에 필요한 도표들을 게시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써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천간의 수장법이 나옵니다. 십천간의 수장법. 자, 잠깐 쉬었다가